소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누구의 뇌구조도를 그려오셨습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의 뇌구조를 그려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두엽 쪽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분노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여러 언론이 특히 보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구조가. 보고서를 올립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보고 격노를 하고 나갑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화를 안 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들이 그릴 수 있는 최대한의 희망 회로를 그립니다.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도 44표가 확실하고 19표가 아주 우호적이랍니다. 63표. 예. 이런 보고가 올라가면 대통령이 받아보고 나가서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과가 또 참혹수해요. 그럼 또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니까 거짓 보고를 올리고 거짓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말대로 안 되니까 또 분노를 하고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리가 안 끊겨서 분노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옆에 가족, 내 새끼는 예, 뭐예요? 걱정 회로에서 지금 걱정 회로가 두 가지인 거죠. 가족. 지금 장모님 그렇게 되셨고 예. 또 이 처남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별법 여기와 관련돼서도 또 가족들 걱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새끼는 검사들, 대통령실 검사들. 식구들 어디 좀 자리를 많이 비워서 이번에 공천 줘야 되는데 정말 가능할지 생각하면 또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 그냥 신당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분노가 생기고 지금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정작 경제하고 민생은 지금 제가 점으로는 찍었습니다만 이게 이과들은 이해하시는 얘기인데 면적은 없는데 위치만 있는 점입니다. 이게. 점을 2개 찍어주신 예. 거예요. 김성애 전략연구소 맡긴 말이야. 근데 김성희 소장님 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토킹? 내년 사흘 총선 자기 덕양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내구조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맞추면 지역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뭐 전략연구소에서 맨날 윤석열 대통령만 저렇게 그리고 있었으니까. 이거 해야 공천 받습니다. 저번에 공천용이라고 생각하시는 저번에 이미 내가 볼 때는 공천은 뭐 거의 된 것 어쨌든 같아요. 마지막까지 받는 순간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보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다들 예측하셨어요, 대통령의 사과? 사실 이번에 대통령의 사과는 정말 그 참모진들이 스태프들이 이렇게 작성해 준 그런 사과문을 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 가지고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이죠. 진솔한 사과죠. 과거 역대 대통령은 뭐 이런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또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아주 우회적인 사과를 통해서 그나마 그것도 아주 어렵게 하는 건데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대체적으로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큰 뭐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간단 명료하고 솔직담백하게 그냥 사과를 있는 그대로 한 거죠. 저는 결국 이제 총선 앞두고서 부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우려한 일종의 선제적 조치였다고 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죠. 어쨌든 정부 내에서도 뭔가 수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사과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의 제고 아니면 한미 협력 강화 이런 것은 소위 얘기하는 정성평가 항목이잖아요. 수치화될 수 없어요. 예. 그냥 보기 나름이에요. 어느 정도 우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그리고 엑스포 투표 결과 이거는 정량으로 나오잖아요. 숫자로 표시되잖아요. 우길 수가 없어요. 그건 성적표예요. 그냥. 예. 이 정도 성적이 나올 것 같으면 그동안의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순방의 가장 큰 이유로 하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 매번 들어갔어요. 그래놓고 성적표가 까졌는데 형편 없어요. 당연히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셔야 될 입장이고 저는 사과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적 쇄신이 뒤따라야 돼요. 네. 대표적으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부터 교체가 돼야 됩니다. 전반적인 그 대통령실의 실력이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뭐 국제 관계에서는 사실상 일본이 사사건건 반대했지 한 번도 우리를 협조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협조했죠. 일본도 협조가 되죠. 그리고 유럽도 되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대통령께서는 막판에 더욱더 분발하면은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좀 확신은 가졌는데 이 오일머니, 오일달러들의 그 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초에 사우디 중동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런 상황을 그 현장에서 많이 목도했어요. 아니 그런데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프랑스의 르몽드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투표권이 66개가 있는데 이게 다 사우디 쪽으로 합쳐졌다. 해외에선 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는 판에 그거를 현실을 호도하고 이거 결선 간다. 결선 가서는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말 대통령실의 보고도 그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다자 외교라는 건 실종됐어요. 그런 외교 영역에서 너무 운동장을 좁혀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냉전 시대와 같은 그런 관념으로 외교를 하다 보니까 국제 외교 현실에서 우리만 미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이번 그 엑스포 유치 전의 결과를 보면서 드는 거죠. 필요하다면 외교부 장관도 바꾸고 그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라인도 다 일제히 교체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봐야지 이대로 그냥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뻔히 나오는 상황을 두고서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당장을 모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화를 내면 되는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서서 배심 좋게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을 누가 했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2025년에 어디서 엑스포 하는지 아십니까? 오사카에서 합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서 부산에서 또 엑스포를 시켜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었겠어요? 부정적인 요소들은 빼놓고 그러니까 할 그것은 수 뭐 있다만?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대통령이 분노했다라는 정분, 경로, 분노, 조선일보가 폭로하는 59분 대통령 이야기까지 결합시켜 놓고 보면 대통령은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 외에는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인된 사실인데 뭐 이런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예전 같으면 도끼상소식으로 이거 안 받아주면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나갈 결기로 누군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대통령을 진짜 걱정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성애 소장님은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의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나 그 밑에 비서관들의 구성상의 문제가 있어요. 참모 구성. 참모 구성상에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 출마 예상자거든요. 대통령실 수석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그 밑에 비서관 또 뭐 행정관 이하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참모들의 시계는 딱 총선에 특히 공천까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이상 남은 임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예. 가장 문제점이 드러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럼 외교부 장관도 교체될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돼도 총선 때문에 교체가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외교 안보 라인은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라인,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 김영남 의원님 말씀 이제 캐릭터 반쯤은 동의가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는 그런 구성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질을 했다고 하지만 무슨 경질입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소위 말하는 금의 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고, 수석 표시 달고 동네 공천하러 가면요,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다 내부 승진한 거 아닙니까? 일부 외부 인사가 들어왔지만 남을 사람들은 그대로 다 남아서 전부 다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한 데다가 처음에 이 대통령실 비대해서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 그렇게 욕하면서 이실로 줄이고 슬림화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로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딱 하나 빠진 건 뭔지 아세요? 민정수석만 없습니다. 그런데 감찰반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감찰은 하겠지만 내 가족에 대한 민정수석은 할 수 없다. 이거 말고는 결국 문재인 정부 때로 다 돌아간 건데, 그러니까 너무 어설프게 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밖에 볼 수 없죠. 내년 4월 총선에서 만약 총선이 잘못돼 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끝장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들 개편하고 대통령실 개편하는 이 문제는 정말 대통령이 심기일전하고 뭔가 크게 변화를 추구해서 국민들에게 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가 다가가겠다는 그런 결기를 담은 모습으로 이루어진 본의 어린 대통령의 결단과 결심의 인사다. 이걸 좀 그렇게 국민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스피커 메시지를 틀어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그 부분 대단히 안타까워요. 이게 사과라는 거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냥 말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번 이제 비서실 개편을 봐도 실질적인 변화에 방점을 둔 개편이라기보다도 총선 출마할 참모들 풀어주고, 정작 그 거듭된 이 외교 정책이나 혹은 안보 정책에 있어서 실패의 책임을 져야 될 이런 김태호 차장 같은 사람은 멀쩡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이제 비서실 개편이고. 역시 야당이 좀 편하긴 해요. 저는 애둘러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김태효라고 콕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게요. 제가 보기엔 역대 총선 중에 저희 당 쪽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게 2020년 총선입니다. 근데 그냥 선거를 통틀어서 보면 최악의 성적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요. 그때는 왜냐하면 부울경도 다 뚫렸거든요. 그래서 부울경의 단체장이 민주당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성적표 통틀어서 보면 2018년 지방선거가 최악이었는데, 왠지 아주 불안한 두려움,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끊어야 되거든요. 빨리 끊기 위해서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일단은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문책상 혹은 국정 쇄신을 위한 인적 개편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연초에는 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해야 된다. 어려워도 해야 돼요. 이 상태로는 힘들어요. 안 되면 공천 신청 안 합니까? 네? 안 되면 공천 신청 안 합니까? 그건 좀 두고 봅시다. 아니, 김영남 의원님이 굉장히 수도권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한 거는 잘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우리가 이제 무산되고 이제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모든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결집된 그런 노력으로서 그만한 성적을 거둘 수는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아프게 뭐 이걸 때리고 비판하는 부분은 이제 또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고, 예. 문제는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김용남 의원처럼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민심의 소리는 뭔가 좀 따끔한 국정 운영 전반적인 변화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게 그런 입장이죠. 그걸 제가 뭐 보기엔 그래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대통령께서 국민은 늘 옳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국민들의 어떤 쌓이고 있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해요. 이게 투표 중에 제일 무서운 투표가 분노 투표거든요. 이걸 당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총선의 출마자뿐만 아니라 가장 그 여파, 충격을 크게 받을 분은 대통령 본인이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판보라 뇌구조 탐구 생활 김성회 소장께서 첫 번째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아주셨는데요. 윤 대통령께 좀 조언을 담은 말을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밀고 있어요. 이 판도라 100일장을. 제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 석패랍고요. 29표가 열. 아 열받네. 단디 좀 하이소 좀. 아가 먼저 들어갔잖아요.